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인상주의라는 게 일단 무엇인가?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리는데 밤에 별을 그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밤에 새까맣게 칠하고 노란색으로 통통통. 어떤 사람은 빨갛게 그리고 검정으로 별을 통통통.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는 것은 흰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나의 순간적인 감각에 의해서 주관의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모네라는 분이 인상이라는 그림과 일출 그것을 그리면서 거의 그 배 한두 개와 그 빨간 해 그것을 그냥 그 바다에 한 덩어리를 탁 그려 넣었어요. 자, 뭐 큰 기교도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착착착 그렸던 그림,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었고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인상주의 학파들 또는 후기 인상파, 전기 인상파 또는 신인상파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약간씩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상주의는 사물이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각에 반영하여서 약간의 새로운 기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인상파에는 마네, 올랭피아라는 그림의 대표적인 작가죠. 풀바디의 정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네, 일출과 해돋이 같은 그림, 일출 같은 그림, 그 다음 르노아르. 자, 르노아르 같은 경우도 뭐 햇빛 속의 누드라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목욕하는 여인들 그런 그림도 있고, 에드가드가 그러한 그 발레하는 장면들 있죠. 그러한 대표적인 작가가 전기 인상파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신인상주의 또는 이제 후기 인상주의라 해서, 이제 후기 인상주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작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세잔과 고흐와 고갱, 이 세 사람은 이제 후기 인상파에는 들어가는데 이들의 스타일들은 약간 화풍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라면 조금 이상하지만 이 작가들은 후기 인상파로 약간 카테고리를 조금 따로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의 화풍을 조금 좋아해서 우키요에라는 그 일본 화풍대로 이제 약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림 그리면서 시작했던 게 폴 세잔의 그림, 그것을 이제 보면서 특히 그 정물한데 Still Life with Apples에서 사과가 있는 정물, 사과 정물을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과 생 빅투아르 그 프랑스의 그 산을 이렇게 풍경으로 그린 것을 말 그대로 모작이죠. 근데 어떤 작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한두 번씩은 다 따라해서 그려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흐 그림을 굉장히 많이 따라 그렸고요. 고흐와 세잔과 모네 수련 이런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렸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5, 6년 동안은 제 그림 없이 그냥 열심히 따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좋아하는 색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 양감, 그러한 것을 조금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따라 그리냐, 개성 없이. 그런데 그 유명한 고흐도 자기의
밀레라는 그 작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모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입니까? 그래서 모든 작가들은 자기가 딱 좋아하는 작가도 있을 뿐더러 그러한 그런 기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그림 안에서도 간간히 푸른빛이라든지 형태 잡는 거에 있어서는 명암 처리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다음 또 고갱의 어떤 검정색 테두리를 윤곽선을 입혀버리는 것은 또 제가 막 따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과 저의 형태를 조금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기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폴 세잔의 그림을 따라한 것을 오늘 2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이제 폴 세잔 하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사과로 유명하죠. 요즘 안 그래도 사과. 자, 사과의 모든 정물, 오렌지, 사과 이러한 대표적인 정물 화가인데 왜 사과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사과가 유명한 이 3가지 어디에서 사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에서 사과.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겠죠. 세 번째 사과는 폴 세잔의 정물화에 있는 사과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21세기의 사과는 어딜까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애플. 학생들이 좋아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애플 그 애플, 휴대폰의 애플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유명한 것들은 또 우리가 시류를 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언급하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폴 세잔의 그림, 자, 어떤 걸 보여줄까? 조금 부끄럽지만, 자, 이거는 생 빅투아르 산입니다. 근데 제목은 다를 거예요. 제목은 무슨 마르세유만을 이제 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미국 메트로시티인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작은 사이즈로 한 6호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뭐 폴 세잔 하면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그 작품.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 사과인데요. 자, 이게 바로 Still Life with Apples라는 사과가 있는 정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사과 러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폴 세잔이죠. 그렇다면 폴 세잔이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이유가 이 모든 그림들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작가들은 그림에 색을 넣고 그 그림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폴 세잔도 굉장히 형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러면서 그 형태를 약간 3차원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1차원에서 3차원적으로 분할하면서 그렸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폴 세잔은 결국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피카소라든지 브라크라든지 또 유명한 화가들 중에 입체적인 화가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폴 세잔의 그림이 굉장히 조금 단순하면서도 또 오래오래 지켜보고 있으면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양감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 연습하기에 참 좋았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간간히 미술학원 같은 데서도 폴 세잔의 사과 그리기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폴 세잔의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린 저의 예전의 그림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정물이라는 것은 죽은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지만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물이라든지 뭐 누드라든지 크로키를 그릴 때 다 계속 몇 초 몇 분간에는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약간 틀어질 수 있고 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물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사과가 처음 시작에서 끝에 몇 날 며칠 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면 사과가 썩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형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색깔의 변화 그리고 빛을 받는 각도의 변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 다양성을 또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물화가 굉장히 또 그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또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약간 지겹지만 인상주의라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관적 감각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는 그림. 그래서 굉장히 19세기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학파 또는 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안 좋았어도 그냥 즐기면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이것을 찍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그냥 화이트 컬러? 이러면서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학생들 앞에서 늘상 화장을 하고 한 번 더 나를 바라보게 되지만 이 동영상을 찍는 이것은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미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감사합니다.